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필쓰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경험을 다루는 문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필 작품에는 시간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시 공간이 아닙니다. 수필을 쓸 때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질서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배치를 잘 활용하면은 보다 좋은 수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활용하여 경험을 배열한 구성을 시간적인 구성이라고 하고요. 공간을 활용하여 경험을 배열하는 그런 구성을 우리는 공간적인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구성은 서사적 경험을 전달하는데 매우 적합한 구성 방식이고, 공간적인 구성은 여행지나 사물의 형태 또 지형적인 특성 등을 전달하는데 매우 적합한 구성 방법입니다. 작품 예를 들면은 이미 예시 작품으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만은 돌담과 잡초론의 경우가 시간적인 구성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경험을 배치하고 어느 순간에 반전을 꾀한 작품인데요. 이 시간이 말해 주는 대로 받아 쓴 그런 수필이라고 하겠죠. 공간적인 구성의 예로는 이용옥 수필가의 성모도 바람길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특정 공간들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여행 수필입니다. 여정이 이제 성모도 바람길에서 낚시터 옆 둑길, 다랑이 논, 뭐 삼양, 염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지역에서 블랑시와 안티고네를 떠올리고 이들의 삶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운명 앞에서 각기 다르게 살다 간 여주인공들이죠.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등장하는 블랑시와 안티고네의 여주인공 안티고네가 이제 바로 이런 운명의 길을 달리한 그런 주인공들인데요. 이 블랑시는 풍요롭던 과거의 삶을 욕망하면서 궁핍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속적 가치의 희생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안티고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권력과 권력의 해유와 협박에 맞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간 아주 초인적인 인물이죠. 기존의 가치와 운명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세속적인 꿈을 쫓는 블랑시와 평탄한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안티고네의 삶을 대립항에 놓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들의 삶을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양식, 바꾸어 말하면 실존 양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 두 인물의 삶을 거기에 맞게 또 거기에 어울리게 떠올리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작품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그 길이 아니라 그 운명의 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적인 구성을 한 작품, 그 다음에 공간적인 구성을 활용한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작품 가운데는 시간과 공간의 그 활용 사례,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활용한 그런 사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윤혜자 수필가의 크레인에 걸린 노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시간적인 순차에 따라서 홀로 사는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아파트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친정집까지 도착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적으로는 이제 화자의 집에서 신천대로를 거쳐 팔달교, 그다음에 친정마을 입구 도로, 그다음 마을회관 친정집으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이제 하면서 눈길 끄는 풍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집을 나서서 신천대로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앞이 자연환경이 확 트여진 그런 풍경을 목격하게 되고요.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팔달교부터는 그 개발 현장으로 이제 그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눈길을 끄는 풍경으로 작가에게 다가옵니다. 친정마을 진입로도 그렇고 또 마을에서 그 노인정도 역시 개발이 되어서지만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편한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정집에서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개발로 밀려나는 것들에 대한 그 예상을 깔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크레인에 걸린 노을과 친정 어머니는 정서적인 등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성을 통해서 이 현대화의 경랑 속에서 소외되어가는 존재들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그 질서와 공간적인 질서를 동시에 고려한 작품의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그 질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학 작품에는 그 내용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그 서두에서 결말에 이르는 진술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뭐 우리가 경험의 시간, 서술의 시간, 내용의 시간, 진술의 시간, 뭐 어떤 용어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며칠 전에 나왔다라는 문장이 있다면요. 경험의 시간, 곧 내용의 시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서술의 시간은
단 한 문장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문장을 읽는 시간이 진술의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의 시간과 진술의 시간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경험을 기술할 때 두 개의 시간이, 그러니까 경험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 대상이라든가 또는 사유, 생각을 기술할 때에는 진술하는, 그러니까 문장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죠? 진술하는 시간은 진행되지만은 경험의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경험의 시간과 그 서술의 시간을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요. 글을 쓸 때 경험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험의 시간이 서술의 시간보다 더 큰 경우, 또 경험의 시간이 서술의 시간보다도 더 작은 경우, 이 세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나 독백을 기술할 때는 이 경험의 시간과 진술의 시간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시간과 우리가 그것을 읽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을 축약해서 기술할 때, 제가 좀 전에 그 예로 든 문장 같은 것은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이틀 전에 나왔다고 하는 그 상황을 축약해서 기술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경험의 시간이 진술의 시간보다도 크죠. 자,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이 설명에 해당됩니다. 설명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을 확장해서 기술할 때는 경험의 시간보다도 진술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묘사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1m의 거리를 1분 동안 이동하는 개미의 모습을 우리가 몇 초 만에 읽어내릴 한 문장으로 짧게 진술할 수도 있고요. 읽는데 한 10분은 활애해야 할 정도로 길게 진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쓸 때 어떤 부분은 확장하고 또 어떤 부분은 축약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필 구성 전략으로 이 시간적인 질서를 활용한다면은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시간적인 질서 활용 방법 두 번째로요. 시간을 이 자연의 시간 순서대로 꼭 글을 쓰라는 법은 없죠. 시간을 역전시키죠. 특히나 뭐 소설에서 이렇게 시간의 역전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 과거 회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 떠올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 시간의 역전 기법을 이제 시키느냐 하면은 구성에서요. 역동적인 생동감을 자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긴장 조성과 이완에 따른 극적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필을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 과거를 소급해서 회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이 소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플래시 기법과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요. 플래시 기법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영화에서는 이제 그 오블렛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민속박물관에서 우리가 무쇠화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기술을 하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때 무쇠화로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떠오른다 해서 할머니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이게 바로 플래시 백기법입니다. 플래시 백기법. 또 이제 그렇지 않고 그 할머니는 무쇠하루를 무척 애지중지했다 이런 문장으로 바로 이제 넘어간다면은 과거의 경험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사이는 주로 플래시백 기법보다는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공간적인 질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도 두 가지가 있듯이 공간에도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관념적인 공간입니다. 이용옥 수필가의 그 성무도 바람길 같은 것은 물리적 공간을 활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그 어떤 인물을 그 떠올리는 그 인물의 삶을 떠올리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이 관념적인 공간은 그러니까 관념 머릿속 개념적인 공간을 구조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 공간 배치 활용 사례로서 김숙현 수필가의 멀지만 가까운 길, 가깝지만 먼 길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 이 작품은 이 공간적인 대립, 그러니까 공간의 대립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적인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풀어낸 그 수필입니다. 그 딸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 멀지만 가까운 길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어머니를 향한 딸의 사랑을 가깝지만 먼 길이라고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를 향한 딸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를 경험의 대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대립적 구도로 이게 배치시켜 놓고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또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그려냅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험한 길을 걸어왔는데 딸은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몇십 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금방 달려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그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 이 자식의 부모 사랑이 보여주는 거리를 주제로 상정해 놓고 그 주제를 구체적인 경험의 공간 대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성은 의미 전달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의 감동도 배가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그 공간 대립을 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개인 그 이기창 수필가의 그 염치라고 하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부끄러움이라는 양심의 문제를 그 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상으로 이제 네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각 부분을 대비적인 관계로 배치를 하고 염치라고 하는 그 윤리성 문제로 초점화하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대비적인 배치를 통해서 미학적 효과를 그 의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 오줌을 싼 4살박이 그 외손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첫 부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출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나타난 그 산행 회원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그 대립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아이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른으로 이렇게 대립시키죠. 자,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잘못된 처신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그 오늘의 공직자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많은 나이에 정승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옛날의 그 공직자 그 정탁대감 이야기가 이렇게 상대적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앞의 그 두 부분 이야기는 그 생생한 그 체험을 묘사를 하고 있고 뒤의 두 그 이야기는 사유의 설명에 그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의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부분은 상호 대립적 관계를 지니고 있죠. 이 공간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에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뭐 그 집이라든가 또는 그 버스를 타는 그 뭐 주차장, 또 청문회 자리, 뭐 옛날 정성의 그 자리,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개념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그 공간적인 그 대립이라는 그 미학적 체계를 고려한 구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급적이면은 이 강의 시간을 압축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